애들을 조업해가지고 강제로 강압적으로 선수 실력을 늘려준다. 네가 실력이 늘어. 그럼 그런 식으로 가서 네가 자학을 하든 뭐 니네 선배한테 개처맞든 해가지고 흑자야 네가 그러니까 운동으로 성공을 못한 거야. 근데 왜 내가 네 연봉에 여기 수영 감독 폭행, 이게 한 일주일 전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수영 감독이 수영 선수를 때려가지고 은퇴가 됐습니다. 가슴을 때렸는데 가슴뼈가 골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수를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감독한테 왜 그랬냐 이러니까 오랜만에 때려서 힘 조절이 안 됐다. 진짜 신도 아니고 이건 진짜. 너는 왜 맞아야지 실력이 느냐. 뭐 또 뻔하죠. 내가 너 충격요법을 주고 싶어서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해서 네가 발전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서 사랑의 매를 때린 거다. 주먹으로. 근데 그 감독이 또 재계약이 됐어요. 이게 어디냐? 어디 시였던 것 같은데. 경남체육회네. 경남체육회. 감독은 그냥 재계약이 됐고 피해 선수는 이제 고립이 돼가지고 뭐 선수를 그만둘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소는 했고 2024년 7월 일이고요. 진짜 병신 같죠. 이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도매급으로 이제 취급 당하는 거죠. 그냥 깡패 새끼 취급 당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저런 지도자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근데 너도 선수 생활 그냥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저런 사람들을 전혀 존중해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스포츠 쪽에서 이제 폭행이나 이런 거 일어나면은 아주 옛날에 막 5년 6년 전 이때도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흑자야 운동선수가 좀 맞으면서 운동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엘리트 체육은 성적이 나온다 막 이러면서 쉴드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그때는 이제 다른 헬스 유튜버들 것도 영상을 자주 볼 텐데, 다른 유튜버 가잖아? 그러면 거 뭐라 그러냐면 막 운동합시다, 운동인, 막 운동을 해야죠, 뭐 몸으로 얘기합시다, 이런 댓글을 막 쓸어 다녀. 나는 그냥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전화로 보여요. 죄송한데 그냥 지능이 떨어져서 몸을 쓰는 사람으로 보여요. 미안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보여요. 아니 무슨 신 새끼들도 아니고 뭐 미국은 때려서 메달을 많이 따냐, 유럽은 뭐 때려서 메달을 많이 따냐, 신 같은 소리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두드려 패는 새끼들은 다 애지간하잖아요. 여러분 뭐 그런 경우도 있기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대표 감독인데 막 때려요? 아니 홍명보가 문제되고 하는데 홍명보가 뭐 저기 누구냐 손흥민 빠따를 친 건 아니잖아. 뭐 선동열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논란도 있고 뭐 했지만 선동열이 WBC 나가가지고 뭐 국가대표 선수들 빠따를 친 건 아니잖아요. 뭐 뺨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 거 잘 없잖아. 근데 꼭 어중간한 새끼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뭐 경남체육회 뭐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뭐 대단하신 분들이겠죠. 근데 선수 생활 애매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감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대표 감독 못하고 외국 가서 감독 못하고 꼭 어중간한 새끼들이 자꾸 이렇게 막 폭력 쓰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선수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네가 더 잘해진다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니나 잘하지. 너는 왜 올림픽을 못 나가고 메달을 못 딴 건데 그러면 들 맞아서 안 맞아서? 김웅룡 감독은 개팸. 김웅룡 감독 조선시대 사람 아니야? 영화 4등 박해준 코치. 영화 4등 저것도 옛날에 보고 좀 컨텐츠로 만들려다가 아마 안 만들었었나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존나 신 같았던 게 뭐냐면 영화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게 감독이 애를 존나 패요. 엄마가 애 멍을 발견을 해요. 모른 척해요. 그거 보고 진짜 신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뭐냐면 엄마든 아빠든 주로 엄마가 많이 그러죠. 자기 인생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오히려 외부에서 찾고 본인한테서 찾는 게 아니고 조건이나 환경이나 운 같은 걸로 찾고 자기 자식한테는 자기가 갖지 못했던 환경을 제공하면서 자기 자식이 자기 대신 성공하길 바라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자식의 행복이 덜 중요해진다는 게 정말 개신 같은 것 같아요. 이런 새끼들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애가 운동을 하는데 온몸에 멍이 들어서 왔어요. 수영을 하는데. 아니 뭐 레슬링하고 유도하고 복싱하고 이러면 멍 들어서 올 수도 있죠. 누구한테 맞았는지 알 수도 없고. 수영 선수인데 온몸에 멍이 들어서 왔어. 근데 모른 척해. 애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이게 부모예요 이게? 이거 뭐 메가스터디 그 회장인지 그 사람도 그런 얘기하고 경자 들어가는 여성분들한테 그 강연 많이 하시는 그분도 그러고 부모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공하시고 싶으면 네가 해라. 공부하고 싶으면 네가 해라. 애 변호사 의사 만들고 싶으면 네가 해라. 아니 요즘 100세 시대인데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엄마라고 해봐야 30대 40대잖아요. 3, 40대에도 마음 먹으면 공부해서 의대 혹은 뭐 로스쿨 가려면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쉽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애한테 자꾸 강요할 시간에 니나 공부를 쳐라 이건 거죠. 병신 새끼들이 지는 못했으면서 애 보고 하라는 게 난 이해가 아예 안 돼. 난 김미경 강사 저런 분들이 진정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은 남편 만나고 싶다, 뭐 돈 많은 직장 좋은 남편 만나고 싶다 이런 여자 나오면은 저분은 왜 자꾸 남편한테 기대려고 그러냐. 당신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 그런 남자를 만나서 뒷바라지 받아서 네가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페미니즘이거든. 한남들 욕하면서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건 X신들이고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본인은 X밥 인생 살면서 애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운동에서 이건 뭐 감독이나 코치도 마찬가지죠. 애들을 조업해가지고 강제로 강압적으로 선수 실력을 늘려준다. 네가 실력이 늘어 그럼 그런 식으로 가서 네가 자학을 하든 뭐 니네 선배한테 개처 맞든 해가지고 네가 더 좋은 코치가 되면 되잖아. 막말로 네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더 좋은 코칭 기술을 익히고 그런데 노력은 안 하고 성적은 내야지 네 자리가 유지가 되니까 애새끼들 패가지고 성적 내는 거 아니야. 진 새끼야. 이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코치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이든 금메달 한 개도 못 따도 되니까 다들 좀 인권 좀 지키고 정상적인 세상에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새끼들이 뭐라 그러냐면 흑자야 네가 그러니까 운동으로 성공을 못한 거야 이러는 거야. 근데 왜 내가 네 연봉에 운동을 잘해야지만 인생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 얼마나 개빡대가리 새끼인 거야. 너무 싫어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 그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축구 감독이 한 분 계시다고 하죠. 뭐 2부 리그인가 3부 리그인가 거기부터 감독을 시작하셔서 계속 성적을 잘 내서 팀을 1부까지 올리고 1부에서도 멤버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뭐 3등인가까지 하시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되면 좋을 텐데 그분이 엊그저께 나와서 뭐 폭로 아닌 폭로를 좀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코칭을 하고 실력도 성적도 잘 내가지고 잘 해 나가고 있는데 본인보다 선배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요. 인정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시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성골이 아니라고. 그 우리나라는 뭐 유도는 뭐 용인대인가, 뭐 축구는 고려대인가, 뭐 머시기는 연세대인가 해가지고 그 학연 지연 이런 게 존나 심하잖아요. 스포츠 업계에서. 그런 것도 진짜 신새끼들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라인이 없고 뭐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고 뭐 같은 뭐 동료가 아니고 뭐 이러면은 견제하고 내려치고 하는 진짜 개신 새끼들 진짜. 정몽규가 윤석열보다 쌤 아직도 회장함. 나 근데 정몽규는 좀 이해가 돼요. 돈이 많으니까. 뭐 축구협회 회장이 그냥 뭐 돈이나 좀 냈으면 좋겠어. 뭐 그동안 많이 안 냈다고 하는데 미안하면 앞으로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호는 결국 베트남이나 태국 감독으로 빠져야 할 듯요. 진짜 그 이정호 감독인가 봐요.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정호 감독이 뭐 한국의 무링류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좀 고가운 새끼들이 있나 봐요. 왜냐면 살면서 잘하는 게 운동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전성기가 이미 20대 때 끝나고 30대부터도 20대까지 이뤄놓은 그 떡고물로 살아가야 하는 신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20대까지는 자기들만큼 뛰어나지 않았지만 30대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감독이 된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30대 아무런 성장도 하지 못하고 20대까지 이뤄놓은 것들로 숨통을 부여잡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인정을 해야 하니까 인정하기가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개신들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나보다 더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고요. 그냥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좋은 유전자하고 환경 좀 타고 난 다음에 물론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20대까지 어느 정도 성적 좀 내고 나서 30대부터는 그냥 맨날 술만 처먹으러 다니고 20대까지 이뤘던 것들로 계속해서 내 누군데 이러고 사는 사람들을 아무리 대단한 인생 살고 있어도 1도 안 부럽고 전혀 존경심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병신처럼 보입니다. 그런 새끼들이 많을수록 나라 발전에 해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효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주엽도 싫어하잖아요. 현주엽도 자기가 선수 생활할 때나 잘했지 감독 되고 나선 잘한 게 1도 없잖아요. 근데도 항상 잘 먹고 잘 살죠. 그런 사람들은 이름값이 있으니까. 집도 원래 부자고
어차피 뭐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겠죠. 나는 잊을 수가 없는 게 현주엽이 우리나라 그 뭐냐 농구 대잔치 막 그런 거 할 때는 저도 좀 봤거든요. 워낙 전 국민적인 인기였으니까. 뭐 그때 연세대 많이 괴롭히고 어차피 연대가 훨씬 셌습니다. 근데 많이 괴롭히고 멋진 승부하고 저도 이제 방골 기질이 있다 보니까 연대보다 고대 쪽을 조금 더 응원하고 막 빼는 아니었지만 뭐 그런 편이었는데 나중에 프로농구 되고 나서 용병들 들어오고 나서 현주엽 아저씨 완전 개쩔이 되고 용병들한테 쫄아가지고 리바도 잘 못하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감독 되고 나니까 눈에서 레이저 나오면서 막 뛰라고 말해서 욕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게 강자의 강약 약강만큼 추한 게 없다라는 게 현주엽 같은 사람들 보면 정말 느껴지거든요. 우리나라 농구 선수도 그렇고 옛날 축구 선수도 그렇고 요즘 축구 선수는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고 2002년부터 진짜 없어졌는데 저 이제 어렸을 때는 축구를 좀 봤으니까 그때도 보면은 국내에서는 눈에 레이저 나오는 사람들이 중동하고만 축구해도 순한 양이 돼요. 볼을 분명히 딸 수 있는데 안 따요. 땄다가 쳐 맞을까봐 그런 건지 뭔지. 농구도 마찬가지로 한국 선수들끼리 있을 때 하면은 뭐 눈에 레이저 나오면서 뛰다가 용병 한 병 들어온다든지 어디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랑 평가전 한번 하면은 그냥 순한 양 돼가지고 리바도 못 따는 새끼들이 나중에 감독되고 나면 우리 때는 야이씨 막 이러면서 뭐 옛날에는 자기가 사자 호랑이처럼 산 것처럼 포장하는 게 존나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율용 선수라든지 김남일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좋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상대가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포르투갈이든 나발이든 그냥 갖다 박잖아. 갖다 박아서 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실력이 부족한데 어떡할 거야. 근데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내용 이 국내용이 국내에서만 실력이 통한다가 아니라 국내에서 뛸 때만 호랑이야. 외국인들이랑 뛰면은 순한 양이 돼. 강약 약간 뒤진 새끼들. 근데 여태까지 국내에 있을 때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이랑 뛰니까 호랑이처럼 굴었는데 용병 만나고 순양 양 되는 거 분명히 다 보였는데도 은퇴하고 나면은 자기가 선수 때 호랑이였던 것처럼 포장하는 새끼들이 존나 X 같아요. 난 차라리 이천수가 낫다고 생각해. 막 근자감, 막 자신감 뒤지고 말디디 패고 막 이런 거. 운동선수라면 쫄면 안 되지. 애초에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개쫄아 있는 게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때 뭐 축구 선수들 중에 이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골 존나 잘 넣는 선수 몇 명 있어요. 그때 뭐 알 거야. 근데 일단 중동부터 힘들어. 유럽 만나면 그냥 뭐 순한 양이에요. 그냥 잔디 뜯으러 왔어. 그에 반해서 이동국 선수만 돼도 어차피 게으르니까 그 사람은 어차피 안 뛰어다니니까 근데 슛이라도 좋잖아. 그러니까 중동 킬러 하는 거야. 피지컬도 괜찮고 중동 선수들이 워낙 피지컬하게 나오니까 한국에서 피지컬로 축구하던 선수들이 중동 만나면 다 그냥 잔디만 뜯고 있어. 양 돼가지고. 거의 뭐 소가 돼요. 도축당하는 소가 돼. 근데 이동국은 어차피 안 뛰어다니니까 찬스 한번 나면 바로 슛 때리니까 오히려 중동 킬러 되는 거지. 코리안 인자기라고 불리기에는 그러니까 인자기가 더 당연히 높은 등급의 선수지만 결이 좀 안 맞는 게 저는 이동국이면 그래도 코리안 베르바토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코리안 들어가니까. 왜냐면 인자기는 슈팅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동국은 슈팅력이 좋잖아. 중거리도 잘 때리고. 약간 코리안 베르바토프지. 슈팅 하나는 기가 막혔어. 그 98 월드컵에 중거리 슛이 들어가는 세계선. 그 다음에 그때 일본전이었나? 그때 그 슈퍼 땅볼 슛 그거 들어가는 세계선. 좀 달랐겠죠. 아쉽게 그 십자인대 끊어진 것도 그렇고. 운이 좀 없어. 물 회오리 슛만 좀 들어갔었어도. 안정환은 약간 한국의 베르캄프? 테크닉 죽였는데. 안느는 바조. 바조랑 좀 비슷하겠다. 로베르트 바조. 미남이고 또. 바조도 그 페널티킥만 좀 넣었어도. 바조 맞지? 페널티킥 놓치고 나서 신앙심 잃었다고 한. 바조 맞나? 맞았던 것 같은데. 축구선수였는데. 엄청 중요한 페널티킥 놓치고 나서 원래 엄청 독실했었는데 신앙심을 잃었다고 하죠. 신을 지만 믿냐고. 그렇긴 해. 상대도 존나 기도했겠지. 나는 이영표 아저씨 좀 쎄했을 때가 뭐냐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때 토트넘에서 좀 뛰다가 그 AS 로마였나? 오퍼가 좀 러브콜이 강력하게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종교 때문에 안 갔다고 하는 좀 루머가 좀 있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거든요. 나는 근데 그게 좀 그렇더라 솔직히. 그게 팩트야? 와,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기독교면 아무리 그 뭐 세부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아니 로마가 오리지널 아니야? 아니 바치칸이 거기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 개종을 하진 않더라도 어떻게 그걸 부정을 할 수가 있지? 어차피 거기서 나온 건데 어떻게 부정을 하는 거야?
박주영이 국대 중동팀이랑 할 때 골 넣고 세레모니 하다 한 대 맞은 적 있어. 무조건 그 무릎 그거 태클 한 다음에 그거 기도했었죠. 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 아니 본인이 독실하면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종교 때문에 로마를 안 갔다가 아니라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마음은 불편했는데 안 가기로 결정이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함. 저게 팩트인가 봐요.